taken from the rich and given to the poor, and doing exactly the opposite. Including one of your main investors in your company started to lose, you shut down the game to starve the little guy. Fair criticism. In our firm. Why? But we in no way. Why? Explain why you had to do it if it wasn't to protect the guys who had shorted the stocks, which are the big hedge funds. How are you helping the little guy investors? But then why did you allow people to keep selling but not buying? The reason that is so troubling to people is that they were making money buying the stock because they were against the short side. And so by enabling them to sell but not buy, it sounds like you were allowing the hedge funds, and again, one of them owns a piece of you, and they had a big short position, and that looks like a stinky conflict that you didn't come out straight on from the start. Address that. 안녕하세요. 오늘 CCIB가 로빈후드의 매수 제한 기업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이로 인해 나오고 있는 CCIB 관련 루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 CCIB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빈후드에서 약 50개 기업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제한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CCIB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 구독자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인하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게임스탑, AMC 등 최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거래 중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왜 CCIB가 포함됐을까요? 로빈후드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CCIB 한 주만 살 수 있게 나오네요. 이럴 거면 거래를 아예 못하게 막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난 목요일 게임스탑과 같은 기업에 로빈후드가 매도만 가능하게 만들면서 음모론과 비난 등을 받아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전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로빈후드만이 CCIB 거래를 한정시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일로 로빈후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우선 로빈후드가 CCIB 거래를 한정시킨 이유에 대해서 현재 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첫 번째, 로빈후드의 수익 모델은 모든 사람에게 수수료 없는 거래를 제공하면서 대신 로빈후드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시타델이라는 제3의 기업이 로빈후드에게 받은 거래를 실행시키고 이에 로빈후드는 시타델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로빈후드는 약 100개의 쉐어의 거래를 시타델에 보낼 때마다 17센트씩 그리고 옵션 컨트랙트 하나당 58센트의 수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빈후드에게 거래를 받아 돈을 주는 시타델이 이번 게임스탑 사태로 게임스탑의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파산 위기에 놓인 말빈 캐피털에 약 2.75 빌리언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많은 사람들은 로빈후드는 시타델을 보호하고 시타델은 말빈 캐피털을 보호하는 일종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 로빈후드가 게임스탑과 같은 기업에 매도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빈후드의 자금 유동성 문제입니다. 최근 게임스탑과 같은 기업에서 엄청난 거래가 일어나고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등하면서 더 이상 거래의 담보금을 DTC에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면 뒤에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투자자들의 거래는 약 이틀이라는 클리어링 프로세스 기간이 생기며 클리어링 하우스에서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면서 주식 거래 시장을 안정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거래 불이행 사태에서도 매수자나 매도자들은 자신들이 거래한 매수가 혹은 매도가를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게임스탑과 같이 거래 가능한 주식이 많지 않고 신속하게 쇼트셀러들에게서 마진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매수자들이 거래를 통해 보장받아야 할 주식을 보장 못해주는 위험이 생겼고 이를 인지한 DTC는 즉각적으로 클리어링 하우스에게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거래에서 100%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리어링 하우스는 그만한 자금을 담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유동성이 없고 브로커 또한 투자자들이 거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를 중단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압박은 최근 위블과 로빈후드 대표들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로빈후드가 투자자들에게 $1 빌리언 달러를 모으면서 로빈후드가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위에 거론되는 것들이 단편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른 브로커에서는 CCIB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로빈후드만이 CCIB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CCIB가 로빈후드 제한 리스트에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CCIB 합병 성사를 로빈후드가 사전 정보로 입수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합병 발표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며 타이밍을 맞춘 후 저녁에는 카버즈에서 루시드가 방금 15빌리언 달러 딜을 마쳤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한때 CCIB와 루시드 합병 발표가 월요일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카버즈의 에디터가 단어 선택의 실수로 곧 딜을 마칠 것이라는 표현을 마쳤다라고 잘못 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CCIB 주가는 한때 24불 35센트까지 올라가며 큰 움직임을 장 초반에 보여줬고 이후에 예상대로 주가는 변동성을 보여주며 전일 대비 2.46% 상승한 22달러 88센트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주가는 21일 무빙 에버리지 위로 홀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월요일에 합병 관련 뉴스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월요일에 합병 관련 뉴스가 없다면 주가는 오늘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몇몇 투자자들이 셀러프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로빈후드가 CCIB 거래 제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CCIB 합병 시기 그리고 월요일 주가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미국 주식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